네, 지금 현재 70일 된 아들의 엄마이고요. 밀레니얼 세대 여성 정치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쉴 수 있는가. 사실 저는 한 달 정도 쉬고 복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주변의 보좌진 분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2달 정도를 좀 쉬었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제가 없는 동안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아니면 종부세 후퇴 뭐 이런 논의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급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신보라 의원님이 20대 국회에서 45일 쉬셨거든요.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쉬었고 저 다음에 출산을 하는 어떤 의원님이 계시다면 저보다 많이 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야 다른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접촉을 하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모든 정당, 원내정당 6개죠. 저를 제외하고 6개 정당의 원내대표님들을 다 찾아뵙고 이 아이동반법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뭐 기본소득 공론화법이라거나 뭐 이런저런 고민들도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이동반법 관련돼서는 뭐 이견이 있는 분이 안 계셨어요. 네. 그 정도로 여야가 이제 이견이 없다면 사실 문희상 의장 때는 못했지만 박병석 의장은 결단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문희상 의장님이 계실 때 굳이 불허하셨던 거여서 선례가 있는 상황이라 저도 사실 굳이 법안 발의를 한 거였거든요. 제가 만나본 박병석 의장님은 뭔가 이런 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분이라고 저는 좀 몇 번 만나면서 느꼈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이동반법이라는 게 이제 여성 의원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오해가 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는 남성 의원들도 아이와 함께 동반할 수 있고 이 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봐야 할 때 입법권과 아이를 돌보는 거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둘 다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잖아요. 국회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아이가 울거나 이러면 어떡하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는 원래 울거든요. 또 그런 시기를 보내야만 또 어른으로 자라나는 건데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여성들에게 혹은 젊은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하면서도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은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좌진이 부모님 말고 아이까지도 케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중 거 아니냐, 또 이런 불평이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아이동반법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좌진한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그래서 보좌진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보좌진들한테 아이를 맡길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사례를 들어보면 뭐 결혼식장 예약을 시킨다거나 뭐 아니면 자녀를 픽업한다거나 뭐 장을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면서 뭐 제가 부당하게 비판을 받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전화는 모르겠지만 선물은 많이 받았고요. 과일 바구니, 꽃 바구니 이렇게 해서 그 청와대에서도 이제 과일 바구니랑 보내주시고 이재명 지사님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이재명 지사 뭐 얘기도 나왔는데 토론회에서 약간 좀 한 발 후퇴하는 2발 빼셨죠. 그래서 조금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제1 공약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기본소득 문제는 조금 뒤로 보다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배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 실현 가능하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시면 좋을 텐데 지지율 1위의 주자가 되다 보니까 또 많은 이제 공세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한 2발 정도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던 이재명 지사님이랑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또 기본소득 논의에 또 적극적으로 다시 이 일선에 복귀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또 3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청년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냈네 라고 좀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의 당선 자체가 가지고 오는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여가부 폐지 이론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떤 사회에서의 차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고요. 이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 임금격차, 경력단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제1야당이라는 국회에서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이자 대선 주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무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라면 굉장히 나쁜 정치인들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호정 의원이 그 타투 퍼포먼스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유호정 의원님의 장점이 10분 발휘된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동반법 이후에도 그런 비판들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만 저 역시도 이후에 제가 해야 되는 과제들을 통해서 그 보여주기가 끝이 아님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두에게 그리고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에 어떤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에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리고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를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